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번에 올린 배터리데이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추가 편집을 하였는데 이상하게 사운드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 확인했어야 했는데 검수를 제대로 못한 점 주린이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유상증자의 가능성, LG와의 루머, 그리고 캐시우드가 언급한 테슬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배터리데이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가끔 트위터를 통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주가를 하락시킨 일이 많아 주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곤 합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에 서서 무릎에 팔게 되는 전형적인 돈을 잃는 구조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업계를 선도하고 굉장히 많은 팬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일론 머스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역시 테슬라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큽니다. 자율주행은 한 달 안에 베타 버전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너무 성급하게 일자를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은 항상 그가 뱉은 말을 지키는 편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일자를 빠르게 잡아 한 달 안에 FSD가 지연된다고 하면 주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SD라고 해서 정말 생각하시는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당장 한 달 안에 베타 버전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조만간에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배터리데이 때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이유는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데이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실 때 나는 과연 트레이더인가 투자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파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개의 장표가 원래 저번 영상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번 편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마스 형님이 4680의 배터리가 서로 다른 은근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외부 공급업체 관련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수준에서는 니켈을 제외하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수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데이 때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자체 생산한 배터리셀을 팩에 넣었고 이미 해당 차는 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프로토타입은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맥을 조금 더 보면 자체 생산한 배터리로 전체를 대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체 생산한 것 중 일부를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팩이 차량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설계를 다시 하여 배터리가 연료 공급업이 아닌 자동차의 구조적 요소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좋은 이유가 차량 자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자체의 무게만 줄어들더라도 동일한 배터리로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차량 설계에서도 효율성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더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지금 연간 1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12개월 내에 언젠가 생산 능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은 공장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0기가와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0기가와트의 공장이 가동되면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순위를 보면 배터리 관련해서는 13번째 규모입니다. 파나소닉과 CATL 그리고 LG가 되게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낮은 자세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배터리셀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구조로 타 기업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샘 코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기어코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론 타 기업들이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타 전기차 회사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근거 없는 소문이긴 하지만 제 나름의 논리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12개월 내에 10기가와트를 만들고 테슬라보다 앞에 있는 순위의 회사들을 넘으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즉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 번에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그 돈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배터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돈이 부족해지면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는 재무제표를 추후에 확인하면서 현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려고 하면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나 타 회사의 입장에서 물론 아직까지 테슬라보다 월등한 생산량은 자랑하지만 테슬라라면 추후에 언젠가는 자신들의 생산량을 넘어설 수 있고 배터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죠. 사전에 그러한 행보를 막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로 배터리 생산의 성과가 뚜렷해질 때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로 테슬라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곧 LG화학에서 분리될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란 게 제가 말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10% 지분 인수 금액이 솔라시티보다 더 큰 금액이 든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살지 아니면 주식끼리 교환할지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주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가 미래의 배터리를 자가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행보들을 보면 단기 투자로는 답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크인베스트의 샘 코러스의 트위터를 통해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 누님의 트위터를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모델 3의 가격을 25,000달러로 인하했고 애널리스트들은 그 말에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크인베스트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애널리스트들은 낮은 가격이 위험한 신호라고 여겨지는 이미 성숙한 사업을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재고와 낮은 세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의해 주도되는 자동차 시장은 미성숙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비용과 가격은 더욱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론이 자동차 가격을 낮춘다고 하니 일반적인 시장 분석에 능통한 분석가들은 이러면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겠네? 목표 주가를 내려야겠다 라고 분석을 하니 캐시우드 누님이 야 아니야 너네가 분석한 건 그동안 성숙한 시장인 거고 테슬라는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거 정반대로 낮은 가격과 비용이면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라이트의 법칙이 여기에서도 사용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주린의 가족분들은 라이트의 법칙이야 하면서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트의 법칙에 따르면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수가 누적될 때마다 생산 비용이 28%까지 떨어질 것이고 2년 안에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라이트의 법칙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설명이 크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캐시우드의 누님이 예측과 테슬라가 발표한 기간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저장,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연기관의 전문가이지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시장을 분석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최소 10%의 테슬라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테슬라 주가를 방어하려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믿음도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투자자이면서 트레이더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테슬라로 이익을 크게 봐서 다 팔고 나가도 그만이지만 테슬라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샘 코러스의 배터리데이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매출은 약 180만 대에서 향후 5, 6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40%인 3,500만 대로 거의 20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고 점점 그 자리를 전기차가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의 약 40%면 배터리 생산도 엄청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10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5년에서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성장형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캐시우드 누님의 분석에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 전체에서 6, 7년 동안 확실히 연간 3천만 대 이상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지만 5년 안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차이가 기하급수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캐시우드가 전통적인 분석 시장을 이야기할 때 모델 3의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춘다고 하였는데 일론 머스크는 모델 3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모델 3보다 작은 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정정을 해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정정을 많이 해주는 것은 제 기분 탓일까요? 아마 트윗을 통해 주주들이 오해해서 주가 하락한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근데 제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배터리데이 총평으로 일론 머스크라는 CEO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꼭 지킵니다. 자율주행차도 한 달 안에 베타 버전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한 달 안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속한 것보다 지연되면 주가가 하락할 텐데 한번 정말 베타 버전이 나올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팩 자체를 차량의 구조에 일부러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자체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더 먼 긴 레인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슬슬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의 캐파를 늘려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은 배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받은 돈을 이 부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유상증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재무제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만 두고 보면 파나소닉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생산 능력인데 타 업체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을 크게 반길 리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테슬라가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되면 타 기업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테슬라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을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루머 단계이긴 하지만 제 논리로 고민해보면 타당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인수 단계에서 또 막대한 돈이 들 텐데 현금으로 구매할지 아니면 주식 교환을 할지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터리데이 때 일론이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일을 보고 캐시우드가 비판을 하였습니다. 성숙한 시장만 분석하다 보니 테슬라와 같은 미성숙한 시장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데 최소한 전문가들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일침에 왜 제가 찔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동차 판매량 수가 늘어나고 5, 6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이 여기서 5, 6년 어렵고 6, 7년 안에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차이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정정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트윗을 통해 실망한 주주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큰일이 없는 한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추석주가 끝나면 아마 또 시험 공부의 압박으로 주말에만 업로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